국민TV 시사토크 맘마이스 여러분의 힘찬 박수와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맘마이스의 정영진이고요. 네, 저는 최욱입니다. 김용민입니다. 반갑습니다. 평화를 위해 노력하는 고장이죠. 경북 성주에서 30년간 농업을 지으신 부모님과 함께 재배한 관조 참외 여러분께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네, 참외는 면역력 증진, 노화 방지 예, 아주 탁월하고요. 수분은 많고 칼로리가 적어서 다이어트 식품으로는 제격입니다. 예, 제발 좀 먹어라. 씨. 저 참외 좋아해요. 근데 관조님 참외를 제가 한번 구매한 적이 있었는데 네. 너무너무 답니다. 이렇게 맛있을 수가 없어요. 예. 죄송한데 제가 저 다이어트의 제격이라고 했는데 많이 먹었다고 하면 이거 안 팔리거든요. 네. 참외만 먹어야지 딴 걸 많이 먹으면서 참외까지 먹으면 안 되죠. 결국 내가 방송 감이 없어서 이런 거구나. 예. 먹었다고 하면 안 되지. 제가 지금까지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라고 그렇지, 얘기해야 그렇지. 되는 거고. 네. 알겠습니다. 우리 관조님은 특별히 이 사드 얘기가 나오기 전부터 성주에서 참외를 짓는 분으로 제가 잘 알고 있었습니다. 네. 근데 이 사드 때문에 난리가 났어요. 지금 그래서 우리 이 관조님이 참외 농사만 짓는 것이 아니라 평화 농사도 짓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주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요. 특별히 이 맛있는 참외를 우리가 이룰 수 있다 이 마음으로 많이 또 구매해 주시기 바랍니다. 010-6269-7154 010-6269-7154 또 다음 블로그에서 관조 참외 검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번 게스트 모셔야죠. 이번 게스트 살짝 우리 김 엄마가 소개를 좀 해주시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네. 이분은 도시건축가, 네. 시원한 독설, 그리고 4대강. 저는 사실 이제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우리 이분이 딱 발탁이 되면 이거 정말 활용점정인데, 활용정점인가? 활용점정인데, 예. 활용 다음 뭐라고요? 점정인가? 자신 없다. 활용 자신 없어. 정점. 정점이란 설도 있어. 점점? 한번 검색해 보세요. 활용정점인지 점정이지 멍충아. 점정 글쎄 내가 점정이라고 그랬어. 얘가 정점이랬어. 온 동네 다 바보다. 아 정말. 예. 자, 하여간 우리 김진애 전 의원님 맞죠? 점정 맞죠? 점정이. 점정 맞아. 예. 네. 예. 저희 그 무식쇼 보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아유. 너 혼자 틀린 건데 뭘? 네, 반갑습니다. 예. 네. 의원님 활용점정이 맞죠? 활용점정. 우리 저 의원님이 네. 사실 그 김엄마 나오실 때까지 기다렸다가 나오시는 건데 네. 굉장히 호감도가 높더라고요. 왜 이렇게 좋아하시냐고 누군가가 물어봤더니 스마트해서 좋아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누구야, 제가? 예. 굉장히 스마트하잖아요. 아 그러니까 오늘 보고도 그 변함 없습니까? 아니, 저는 그건 확실해요. 굉장히 스마트하시고. 예. 스마트란 단어에 또 제가 앞에서 저기 뒤에서 듣고 있다 보니까 네. 그 저기서 대선이 끝나도 전화 안 온다는 거 네. 참. 뭐 동병상련합니다. 우리 의원님도 기다리셨구만. 아이고. 예. 사실은 김용민 브리핑을 제일 많이 듣습니다. 제가 하루에 한 4시간 정도는 항상 앉아서 글 쓰는 것 때문에 컴퓨터에 앉아 있으면은 김용민 브리핑 없는 지난 한 달 동안 내가 글을 못 썼잖아요. 거의 그럴 정도로 김용민 브리핑이 굉장히 머리가 정리가 굉장히 잘 돼요. 그러니까 머리가 정리가 잘 된다는 뜻은 뭐냐면 머리가 그만큼 구조적이라는 뜻이거든요. 거기다가 디테일까지 풍부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데 왜 전화가 안 올까? 왜 그럴까? 나는 그거 그렇다고 생각해요. 이게 파파가 아니라 맘마라서 그래. 그런 것도 있고 그냥 브리핑하는 게 더 국익에 도움이 된다. 아니 이런 그것도 뜻이 있지만 아니겠나? 왜냐면 저는 그거는 조금
그렇더라고요. 요새 왜 방송에서 보면은 요새 남자들 일색으로 나오는 쇼 많잖아요. 네. 왜 이렇게 남자들만 선호해요? 그거랑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저 의원님 요즘에 그 MB가 돌아다니는 거 보니까 이게 피부가 너무 좋아졌어요. 글쎄 말이죠. 제 피부보다 좋더라고요. 예. 왜 그랬을까 싶기도 하고 말이죠. 네. 근데 MB는 현재 그 4대강 문제와 관련해서는 뭐 일체 사과라든지 반성이라든지 뭐 혹은 오판이 있었다라고 뭐 이렇게 뭐 사과는 아니더라도 회고라도 하지는 않고 있는 상황이죠. 지금 당연히 안 잘했다고 하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도 그 양반은 내가 잘했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죠. 있잖아요. 아니 그거를 네.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죠. 어떻게 그런 말을 하겠어? 그렇다가는 어떻게 붙들려 갈지 모르는데 그런 말을 그렇죠. 못 예. 빌미를 못 주죠. 만약 MB가 거기서 조금이라도 흔들리면 네. 지금 그거를 방어해주는 국회의원들, 이른바 친이계뿐만이 아니라 당시에 18대 국회에서 앞장섰던 사람들, 아니면 그거를 묵과했던 사람들, 또 공무원들, 또 그거에 관련된 학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같이 무너질 테니까. 그러니까 맨 위에 있는 사람은 그런 책임감이 있죠. 책임감으로 하는 거라고 잘 봐줍시다. 그 전두환이 5.18 발포 네. 나는 모른다라고 하는 원리와 비슷합니까? 그거하고 비슷한 정도가 아니죠. 그 같은 심리예요. 근데 저는 이제 하나 궁금한 게 MB는 이른바 확신범, 그러니까 이 4대강을 하면 정말 우리나라가 좋아질 것이다라는 생각을 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그런 건 아니지만 사기치려고. 그냥 그렇게 얘기를 한 건지가 사실은 좀 궁금하거든요. 정두원 의원도 지금까지도 4대강은 참 잘한 일이라고 얘기를 하고 다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진짜 그렇게 생각을 했을 수도 있잖아요. MB도 내가 맨날 건설하다 보니까 네. 그런 걸 해야 진짜 우리나라가 더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다. 이런 생각 했을 수도 있는 거 아니 아니겠어요? 근데요. 네. 그건 제가 모릅니다. 그걸 저한테 물어보시면 어떡해. 그렇죠. 그 사람 마음을 제가 들어가 보지 그렇죠, 않았으니까. 그렇죠. 네. 근데 이렇게 따져 보시죠. 히틀러가 네. 히틀러는 확신범이었겠죠, 당연히. 그죠? 그랬겠죠. 그랬겠죠. 예. 뭐 어떤 경우에는 확신범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주변에도 네. 공범도 있을 테고 방관범도 있을 테고 종범도 있을 테고 여러 사람들이 있지만 그 안에서도 확신범들이 몇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전쟁에 대한 것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후에 평가를 받았죠. 평가를 분명히 받았잖아요. 네, 그리고 네. 확신범의 뜻이 뭔지 아세요? 확신범은 어떤 경우에나 이 사람은 생각을 바꾸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꼭 어디에 가둬놔야 되는 사람이 확신범입니다. 여러분들 무슨 확신범이 무슨 대단한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런 겁니다. 원래 확신범이 그거예요. 왜냐하면 이념이 머릿속 뭐 정신병이라는 게 아니라 완전히 이념적으로 한쪽에 딱 굳혀져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그 자리에 놓고는 어떻게나 그 사람 격리를 시켜야 된다는 뜻이에요. 우리 아셨죠?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확신범이라고 밀어붙이지 마십시오. 근데 아니 근데 그거는 몰라요 정말. 그거는 왜냐하면 저도 제일 많이 듣는 얘기가 설마 대통령은 그렇게 나쁜 짓인 줄 알고 했겠느냐, 잘 모르고 했겠지. 이제 이게 굉장히 우리가 평소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나중에 정책 오류라는 말이 있어요. 예, 정책 오류이냐 아니면은 무슨 다른 정말 국정농단이냐. 네네. 근데 이제 이걸 보시면은 우리가 이제 최순실 게이트 같은 박근혜 게이트 같은 거는 국정농단이라고 정확하게 얘기를 할 수가 있잖아요. 네네. 그거는 뭐냐면은 사적인 비선 조직이 뭔가 가지고 장난을 친 거기 때문에 국정농단이란 말이죠. 근데 이 경우에는 사대강 사업 같은 경우에는 국정농단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아예 국정이 전체적으로 같이 그야말로 기계처럼 돌아갔어요. 네. 근데 그 기계가 돌아간 걸 가지고 국정농단이라고 그럴 수 있느냐? 이거는 사실은 명확하게 따지는 거는 굉장히 이제 지금부터 따져봐요. 지금은 이제 감사해서 따져봐야 되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은 잘못인 줄 알고도 했느냐 아니냐 이겁니다. 네. 그 다음에 그 과정에서 자기네들이 국민을 속일 의사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네네. 그 다음에 그걸 함에 있어서 불법적인 거나 위법적인 거나 아니면 꼼수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네. 이런 것들을 가지고 했느냐. 이걸 그게 확실하게 밝혀져야 이 사람들에 대한 죄값을 물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예. 이제 아직 그거를 요번에 그걸 하라고 한 게
문재인 대통령이 지시를 내린 정책 감사죠. 아. 예, 그게 감사원이 해야 될 일이 바로 그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거예요. 저는 왜냐하면 제가 이제 항상 저는 4대강 사업에 대해서 다 항상 얘기한 건 뭐냐면은 그러니까 그 거대한 사업이 4, 5년 만에 된다는 거는 이해 불가해요.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생각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다음에 어떻게 대운하 사업으로 시작한 공약으로 시작해서 돈 하나도 안 들이겠다고 했던 게 나중에 22조 원이 됐느냐. 그리고 거의 사업 내용이 대운하 사업하고 비슷하게 됐느냐. 이건 감사원에서도 그렇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이렇게 됐느냐. 세 번째는 국민이 그렇게 많이 반대를 했는데 그때도 3분의 2가 반대를 했습니다. 반대한 이유는요. 저는 이렇다고 생각을 해요. 국민들이 모든 걸 다 알아서 반대한 게 아닙니다. 뭐 할 수는 있는데 왜 이렇게 빨리 한꺼번에 하는 거야? 이거거든요. 네. 좀 의심적인 거예요. 근데 그렇게 반대함에도 그렇게 강행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그거는 정말 불법, 위법, 편법을 쓰지 않으면 불가능한 거거든요. 이걸 밝혀내야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저희 맘마이스 이 기준에 맞는 질문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MB가 뭐 건설업자들 조우라고 자선을 베푼 건 아닐 것이고 분명히 자기도 뭔가 인컴이 있기 때문에 한 것 아니겠는가 하는 게 이제 일반적인 의심입니다. 근데 만약에 뭐 설령 우리 각하가 그럴 일은 없겠지만 MB가 범죄적 의도를 갖고 내가 이 4대강으로 뭐 시원하게 한번 땡겨보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이렇게 저는 수익 모델을 만들었다면 저는 그 점에 있어서는 저는 항상 이명박 대통령 편을 들어드립니다. 각하 자신은 그러실 리가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제가 항상 얘기를 드리는 게 예. 대통령이라면 예. 그런 작은 이익 가지고 왜냐하면 작은 이익이거든요. 예. 그리고 그거 하기 위해서 굉장히 골치 아파요. 정말 뭐냐면은 저는 솔직히는 왜 그러냐면은 왜 저렇게 쓸데없이 저기다 에너지를 들이냐 할 정도로 여러 가지 에너지를 거기다 들였어요. 근데 그거를 왜냐하면 뭐 안다고 그렇게 돈이 많이 땡겨지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거는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절대로 그건 아니다. 단지 다만 청계천처럼 어떤 다만 그렇죠. 저 자기가 뭐 진시황제처럼 뭐 아니면은 뭐 두바이처럼 달에서도 보이는 뭔가를 만들겠다. 청계천을 해가지고 막 우리 1,000만 시민들이 박수를 쳤듯이 내가 이거 하고 나면은 우리 6천만 저기 대한민국 국민들이 대대손손 나를 칭송할 것이다. 뭐 이런 환상을 가졌을 수는 있어요. 그거는 꿈에 나타났을지 몰라. 근데 돈 때문은 아니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이제 대운하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대운하는 뭐냐면 이제 서울 한강과 또 이제 영남 부안을 흐르는 낙동강을 연결하는 이제 연결하는 지점이 사실은 산에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사실은 강과 강을 연결하는 지점은 뭐더라 뭐 무슨 뭐 조령 터널이라는 게 있는데 예. 거기가 이제 엘리베이터 같은 걸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그 강이 우리는 눈에 보기엔 똑같이 흐르는 것 같아도 이렇게 낙동강도 쑥 올라옵니다. 한강도 쑥 올라오고 이게 상류 아니겠어요? 그러면 맨 맞으면 어떻게 돼요? 근데 이 차이가 한 40 나중에 이 차이가 한강하고 낙동강하고 한 40m가 차이가 나요. 그럼 차이가 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배를 들어서 올려야지. 들어서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베이터를 거기다 설치를 해가지고 들어가지고 올립니다. 아니 보통 이제 파나마 운하라든가 이런 거 같은 것도 다 중간 중간에 이 차이가 있어요. 차이가 있으면 그것 때문에 중간에 관문을 만들어서 한 보통 한 4m에서 10m 정도 차이 나는데 물을 채워서 물에다 띄워서 물 엘리베이터를 내려 보내서 가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렇죠. 원래 운하라는 게. 근데 이거는 한 40m 차이가 나는 걸 갖다가 엘리베이터를 들어서 갔다가 그러면 웃기는 일이에요. 산으로 가는 거지. 배가 산으로 가는 건데 실제로 그런 거고 MB한테 그래서 누가 그랬대요. 아니 뭐 사실 화물 물류 이거 그냥 뭐 경부고속도로에 실려 보내면은 뭐 3시간 4시간이면 부산 가는데 굳이 이게 뭐 경부 운하에다 태워가지고 30시간 걸리면은 글쎄 말이죠. 무슨 의미가 있냐 그런 얘기를 했더니 그 MB가 그때 뭐라고 했냐면은 그러면은 뭐 30시간 전에 보내면 되겠구만. 야, 요거 짠 거 같은데. 아니 진짜 그런 얘기 요거 짠 거 아니야? 진짜 사실이야. 실제로 그랬어.
그 30시간 전에 보내면은 똑같이 가는 거 아니냐. 뭐 고속도로로 가는 거나. 예. 근데 그 정말 말도 안 되는 게 배로 타면은 한 번에 공정이 딱 하나인데 그리고 여기서 올리고 저기서 내리고 컨테이너 올리고 내리면 되는데 이거는 컨테이너를 올려서 다시 작은 배에다 해가지고 가서 올려서 가고 다시 또 거기서 다시 해서 가고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 이런 거 보면 확실히 김 의원님 말씀대로 MB가 자기만의 어떤 상징적인 그 성과 이걸 만들고 싶었다. 그러니까 판타지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MB가 이제 사람들 데리고 와서 뭐 저 조령산맥 뭐 저거 넘어가는 거 그 내가 만든 거다. 야 저거 근소하지 없습니까? 뭐 이래가지고 배가 산으로 갑니다. 막 이러면서 얼마나 뭐 그랬을 수 있어요. 아니 왜냐하면 저는 왜냐하면 역사상요 그렇게 가끔 인공으로 만드는 구조물에 대해서 아주 뿅 간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피라미드 만든 사람들도 그렇고 맞아요. 옛날에 신전 만든 사람들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약간은 미치지 않으면은 그런 걸 잘 안 만듭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그런 판타지가 있으셨을 거예요. 대선 공약으로 해서 당선되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대우나 한다고 그래서 당신 뽑아드린 거 아니니까 이제는 좀 합리적으로 가십시다 라고 하는 분들이 주변에 있었을 거예요. 제가 아는 분도 있었습니다. 국토부에서도 자기네들이 봐도 이거는 한꺼번에 이렇게 하는 짓은 좀 이상하다. 그러니까 조금 나눠서 가자. 그러니까 대통령이 저렇게 하고 싶어 하니까 몇 개만 하고 그러고 나서 천천히 왜냐하면 검증이 되지 않은 방법이니까 조금 더 놔두고 보고 모니터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걸 하자 그랬는데 그럴 때 그러니까 저도 뭐 당시에 그때 벌써 그게 10년 전인데 당시에 저는 뭐 국토부 사람들 좀 알고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한테 많이 설득을 좀 했거든요. 대통령이 저러면은 정말 말리지는 못하니까 대통령 프로젝트로 그 중에 일부만 하는 거로 하고 나머지는 천천히 하는 거로 해서 안을 만들어서 가봐라. 청와대만 갔다 오면 청와대 가서 입도 꼼꼼 못하고 나와요. 조인트 맞고 그냥. 그럼요. 그럼 그 뜻은 뭐냐면은 저는 이명박 대통령은 뭘로 했는지 몰라요. 우리 박근혜는 다 알잖아요. 레이저 가지고 딱 하는 거 알잖아요. 근데 이명박 대통령은 뭘로 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청와대 갔다 오면 청와대에서 입도 꼼뻑을 못했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그럴 때 그게 확신범인데 확신범이 높은 자리에 있을 때는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술친구를 부탁해 박누리 오창석입니다. 널브러져 있는 술병만 봐도 이미 둘 다 만취 상태네요. 남자 초점이 흐려지기 시작하네요. 그런데 반면 여자는 끄덕도 없습니다. 이대로라면 여자보다 먼저 넉다운 될 것 같은데요. 자존심에 스크래치가 가지 않으려면 역시 술친구이네요. 와 센스 미친 거 아니야? 술친구를 먹어본 사람들은 다 알잖아요. 군뱅이, 헛개, 강황, 울금. 상쾌한 아침을 위한 핫 아이템 아니겠습니까? 아니 그런데 군뱅이가 얼마나 비싼데 그게 진짜 다 들어갔다고요? 그럼요. 헛개와 가격 차이가 무려 15배. 상쾌한 아침을 위해 아낌없이 넣었습니다. 먹어보면 압니다. 상쾌한 아침을 위한 술친구. 오창석 박누리의 메이킹 필름이 궁금하신 분들은 네이버에서 술친구를 검색하세요. 네이버 모텔이 아닙니다. 미친 거 아니야? 피겔리 다올리는 아동학대 피해자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탄생한 브랜드입니다. 아주 심각한 수준의 학대를 당해 곧바로 분리보호가 필요한 학대 피해 아동 중 적지 않은 아동들이 안전한 안식처를 제공받지 못한 채 다시 가정으로 돌아갑니다. 한편 신고조차 받지 못한 채 유년 시절을 학대 환경 속에서 보낸 후 평생 정서적 고통을 안고 살아갈 사회초년생 청년들이 여기 있습니다. 생명을 품은 어머니의 배에 튼살이 생기지 않게 지켜주는 예비맘 튼살 방지 오일. 당신의 손을 온기 가득한 손으로 만들어드릴 산뜻한 퍼퓸 핸드크림. 30대 트러블과 홍조, 칙칙한 피부톤 개선에 뛰어난 비타민 힐링 오일까지 여성과 아동학대 피해자의 일상에 쉼표를 선물하는 힐링 앤 라이프스타일 브랜드 휘겔리 다올리. 지금 네이버에 휘겔리 다올리를 검색하세요. 캠핑에서 빠져서는 안 되는 것 뭐가 있을까요? 텐트? 의자? 여자친구? 더 중요한 게 있잖아요. 아이스박스! 캠핑장에 도착하자마자 이미 미지근해진 음식들에 속상한 적 많으시죠? 그래서 세이블 대원 산업이 준비했습니다.
이중 뚜껑의 단열 구조로 우수한 단열 효과. 아이스박스에 테이블 기능을 더한 편리함. 바퀴와 손잡이로 간편하게 이동 가능. 캠핑의 든든한 동반자 세이블 대원산업 아이스박스. 검색창에 세이블 대원산업을 검색하세요. 진짜 시원해요. 진짜 시원. 네, 캠핑의 시즌이 도래했습니다. 캠핑하면 다른 건 몰라도 아이스박스만큼은 꼭 챙기셔야죠. 이 세이블 대원산업의 아이스박스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네, 이 음식 보관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네. 예, 밖에 나가서 고기 구워 먹는 맛으로 나가는데 고기 상하거든요. 그렇죠. 이럴 때 꼭 사용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이게 당연히 아이스박스는 전기가 안 들죠. 전기가 전기요? 들면 냉장고죠. 네. 저희 집은 냉장고 버리고 이 세이블 대원산업의 아이스박스를. 야, 너희들 이런 식으로 방송했었어. 여러분 어때요? 없을 때가 낫지 않아요? 아니래, 좋대. 아니에요? 진짜들 이상하다. 진짜 이상해. 우리 둘이 할 때가 나은 것 같은데. 왜들 기다렸나 모르겠어요. 네. 네, 세이블 대원산업의 아이스박스. 인터넷에서 세이블 대원산업 이렇게 검색하셔도 되고요. 아이스박스 쭉 검색하시면 업체들 쭉 나오는데 거기서 세이블 대원산업의 아이스박스 콕 찍어서 클릭해 보시면 다양한 뭐 작은 아이스박스 차에서 쓸 수 있는 것부터 큰 업소용 아이스박스까지 다양하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 좀 강론으로 좀 들어가서 제가 말씀드리는 걸 좀 반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보통 이제 4대강 하면은 볼을 막으면은 강이 썩는다 이렇게 비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강을 예를 들면서요. 김포보 그리고 잠실보를 막았기 때문에 물이 깨끗해지고 그리고 지금 현재 한강의 모습을 이루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결코 보가 있기 때문에 강이 썩거나 망가지는 것은 아니다. 뭐 이런 얘기들 하더라고요. 정규제 TV에서 나온 거죠? 예, 정확합니다. 네. 저도 오늘 뭐 정규제 TV에서 나온 거 얘기 또 저도 뭐 트위터로 엄청나게 그런 질문 받는데 네. 오늘 뭐 받은 건 뭐냐면은 이제 드디어 한강에 녹조가 생겼어요. 저쪽에 일사하고 만나는 그 지역에 녹조가 생겼는데 여기는 4대강 사업도 안 했는데 녹조 생긴 거니까 4대강 사업을 해서 꼭 녹조가 생기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 설명해 보십시오. 뭐 이런 식으로 저한테 질문도 하고 그럽니다. 녹조가 많이 생기는 이유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네. 하나는 뭐냐면 그 안에 일단은 우리 뭐 여기서 전문적인 건 다 빼고 일단은 녹조를 생기게 한다는 먹이가 너무 많이 생겨요. 이른바 네. 부유 영양물이라는 거. 그게 뭐냐 우리가 하도 뭐 빗물이면 우리가 식수에 관련되는 거 폐수 많이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얘가 흘러가지는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흘러가지 않은 건 물의 속도가 적어지는 거거든요. 네. 물의 속도가 빠르지가 않으면 얘가 순환이 안 되는 거잖아요. 네. 그다음 세 번째가 뭐냐면은 어디에도 이게 정화시켜 주는 게 있거든요. 정화시켜 주는 건 두 가지입니다. 모래하고 온갖 식물들 이런 거 있는데 지금 물이 깊어지니까는 모래는 지금 다 없어져 버리고 지금 뻘만 쌓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식물들이 거기에 녹조가 살 수 있는 거지. 딴 게 살 수가 없어. 그러니까 거기서 악순환이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일어나는 건데 이게 보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뭐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의 녹조가 생기는 거의 원인 중에 이 세 가지 원인 중에 어느 거 때문이냐라고 하는 걸 봐야 되는데 4대강 사업은 이 세 가지가 다 들어간 거예요. 세 가지가 다 들어간 거예요. 첫 번째는 강바닥 다 긁어냈죠. 네. 네. 그리고 물을 깊이 만들어 놓으니까 긁어놓으니까 정화시킬 수 있는 게 하나도 특히 낙동강 같은 경우에는 낙동강은 모래가 다 정화를 해주는 거였거든. 모래가 흐르는 강이라고 그랬었습니다. 근데 이걸 다 파버리니까 정화할 능력이 없어진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흐르는 속도가 한 160배 정도로 느려졌대요. 그러니까 뭐냐면 보세요 여러분들 이거 오늘 지금 여기 놔두면 괜찮고 내일은 하지만 16일 뒤에 보면 와서 썩어 있잖아요. 네. 그거 비슷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박테리아 수가 굉장히 계속 늘어나는 거나 마찬가지로 그렇게 늘어나게 된 거예요. 늘어나게 된 이유에는 보 때문에 생긴 게 많죠.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가 이제 제가 얘기하는 첫 번째가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이걸 하는 게 부유 영양물들이 많아서 그런데
한강 같은 경우에는 왜 하류에 가도 조금 나으냐 하면은 훨씬 더 우리 한강은 도시를 안에를 지나가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정류하는 시스템들이 좀 많이 있는 편입니다. 하수도 좀 잘 정리돼 있고. 네. 그런데 4대강은 그런 거 하나도 지천에 없지. 대해서 하나도 안 하고 그냥 물만 쌓았으니까 그냥 막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얘기가 뭐냐면은 홍준표도 지난번에 얘기를 그렇게 했고 지금 정규제 TV에서도 얘기하고 그러는 거니까 얘는 잘 있으니까 얘는 이러고 잘 있으니까 여기에 들어가는 것들을 못 들어가게 하자라고 네. 하는 게 그 사람들의 주장인데 이거를 그걸 하나만 볼 수는 없다 이거죠. 그것도 물론 맞습니다만 그거는 전체 원인 중에 아무리 따져봐도 3분의 1밖에 안 되는 거고 나머지 3분의 2가 굉장히 크다 이거죠. 네. 저 의원님 근데 또 질문하시죠. 의원님 그 팩트 이렇게 질문하면은 내가 이제 네. 나 말이죠. 솔직히 제가 하고 싶은 거는 그 정규제 TV에 나온 그 누구 뭐 박 무슨 교수든 아니면 옛날에 위스콘신 대학의 어느 교수든 아니면 식명필이든 아니면 정종환 장관이든 지금 앉혀놓고 같이 토론하고 싶어요. 절대로 안 나와. 아무도 안 나와. 그리고 딱 정규제 TV에 가서만 얘기해. 그러잖아요. 예. 네. 그리고 또 질문 또 있을 네네. 텐데 우리 아무튼- 정호택 저기 대표가 한 얘기도 질문 좀 한번 해봐 주세요. 정우택 의원님은 정호택 했지. 네, 의원님은 강연형 씨 싫다고 하면서 질문할 틈도 안 주시네. 네. 빨리 안 하니까 시간은 없는데 빨리빨리 안 그 하니까. 아까 말씀하신 그 팩트 체크 차원에서 잠깐 말씀드리면 그 녹조의 세 가지 원인 중에 그 모래가 아니라 그 온도 아닙니까? 그거는 좀 온도? 예. 아 물론이죠. 지금 네. 이거는 왜냐하면 여름이 되기 때문에 온도가 높아져가지고 네. 생기는 거는 그건 기본 사안이고요. 네. 그건 네. 기본 사안이고요. 4대강에다가 이제 빙하를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 좀 나아질까요? 스마트해. 빙하. 스마트. 빙하. 지금 못 알아듣고 계셔 지금. 모두 다 듣는 척하는 거야. 너무 어이없어서. 뭐요? 빙하. 빙하가 뭐예요? 남극에 있는 거 있잖아요. 아 북극에 있는 거? 네. 온도를 낮추려고. 스마트하지 않습니까? 의표를 찌르는 문제. 뭐 아이스맨을 보내가지고 손가락 하나 해가지고 딱 얼리고 좀 그래야 되겠네. 그 저기 뭐야 우리도 글쎄. 근데 제가 질문 안 하실 거예요? 정우택 대표가 얘기한 거 질문 안 하실 거예요? 정우택 대표 아니 뭐 관련이 있으십니까? 안 하신 거예요? 요새 나오는 얘기 있잖아. 요새 맨날 나오는 얘기. 이 가뭄에 물을 왜 방류를 하느냐? 네. 이 가뭄에 왜 방류를 하느냐? 실제로 네. 보수 언론들은 그 맨날 그거 가지고 농민들 얘기하잖아. 목소리라면서 그렇게 쿼터 따가지고 이렇게 내요. 그 정규제 TV를 보면요, 그 공주보 주변에 있는 농민들은 그 물 흘려내면은 나 정말 죽어버리겠다라고까지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말이죠. 이것도 말로만 할 건 아니고 이제 여러 가지 팩트로 다 얘기를 해야 되는 건데요. 네. 일단은 4대강의 문제는 뭐냐면은 필요한 데다가 물을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 필요하지 않은 데다가 물을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4대강 지금 본류잖아요. 4대강에 네네네. 본류를 한 건데 본류에는 가뭄이 일어난 적이 없습니다. 가뭄 때도 다 양수기로 끓여가지고 옆에서는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전혀 얘기가 안 되고요. 그 사실 강옆에서 농사를 만약에 지으면 뭐 지하수로라도 뽑아서 쓰는 그럼요. 거 왜냐하면 아닙니까? 조금만 내가면 바로 물이 있기 스마트. 때문에 그러니까 본류 옆에는 문제가 안 돼요.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는 우리나라가 아주 물 부족 국가는 아니지만 물이 부족한 때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논농사를 짓기 때문에 봄에 이제 모내기 하고 그럴 때 굉장히 꼭 필요할 때가 있어요. 감자도 한 5월 말에서 5월 이때는 비가 좀 많이 와야 돼요. 요새 근데 가뭄이 심하잖아요. 근데 비가 안 와서 정말 걱정이 되는 데는 산간 지역, 우리나라 가뭄의 문제가 산간, 도서. 여기가 지금 제일 뭐 제가 뭐 별로 하는 말이 없어서 제일 하고 하면 뒤가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와요. 그러니까 제일 문제가 되는 데가 상간 도서죠. 지금도 제일 괴로워하시는 데 거기인데 거기는 4대강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기에 저기에다가 물을 많이 담가 놓고 거기서 물을 끌어가지고 네. 쓰면 되지 않겠느냐 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이렇게 마음대로 안 되는 게 물을 끌어서 올라 그러면 두 가지가 필요해요. 하나는 도수관이 필요하고 물을 댕겨오는 게 필요하고 그렇지. 그다음에 도수관을 쓰려 그러면은 펌프 전기 값이 필요해. 그거 이거 기본이 그게 사는 맛을 아는 사람. 쟤들은 몰랐어. 사는 맛을 딱 아는 거죠. 근데 그 비용이 도수관은 어떻게 차근차근히 한다 하더라도 그거를 운영하는 비용이 가뭄에서 우리가 잃어버린 농산물 값보다 훨씬 더 많이 들어. 그러면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말하자면 경제성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물이 필요한 지역에다가 물을 확보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4대강을 만들잖아요. 지금 여러분들 내가 지금 정말 저는요. 여러분들 지금 웃고 얘기하죠. 저는 이 분노가 왜냐하면 저는 이 분노가 이게 공학도이기 때문에 오는 분노도 있어요. 왜냐하면 저는 그래도 여러분보다 조금만 더 이 세상을 과학적으로 보는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과학적인 상식이 조금만 있으면 그렇게 안 할 일을 왜 이렇게 하느냐고 내가 저걸 하는데 근데 저는 국회에서 이러고 싸우면 국회의원들한테 맨날 새누리당 의원들한테 너는 과학을 공부했다는 애가 왜 이렇게 상식이 없느냐 이러면서 제가 정말 미친 이게 뭐냐면은요 4대강을 깊이 파놨잖아요. 네. 물이 다 글로 가버립니다. 지천으로 가야 할 지금 물도. 그게요. 지천에 가까운 조금 먼 부분 있잖아요. 여기에는 그 부분에 대한 피해도 조사를 해야 돼요. 지금 이게 뭐냐면은 물이 글로 가버려가지고 여기에 모래나 물이 가가지고 이게 역행 침식이라고 그러는데 글로 다 빠져버려요. 지천에 물이 하나도 안 남아 있어요. 물이 안 남아 있으면 무슨 뜻이냐? 파도 지하수를 파도 물이 안 나오는 거야. 옛날에는 조금만 파가지고 하면 물이 나와서 거기다 양숙이 돼가지고 했는데 물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런 짓을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대기업 논리하고 똑같은 겁니다. 왜냐하면 이거 환경에서 이게 뭐냐면 제일 지금 심각한 데가 충청도예요. 충청남도가 이게 심한데 원래 우리나라의 옛날 시스템은 한꺼번에 대규모를 못하기 때문에 다 필요한 데다 조금 저수지들을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저수지에다가 물 했다가 하면은 저쪽으로 빼다가 약간 멀지 않으니까 조금하게 이게 맞는 시스템이에요. 근데 이거를 수자원공사를 앞에 내세우면서 무슨 짓을 했냐면 대규모 저수지 대규모 강에다가 물 하는 거로 하면서 조그만 저수지를 다 폐쇄해 버렸어요. 이게 소규모 기업하는 거하고 소자본 기업을 폐쇄하는 거 똑같다니까. 그렇게 하고 여기서 수자원공사에서 가지고 있는 물 갖다가 우리가 팔 때니까 쓰라 이가. 그거 장사하다가 지금 충남이 이렇게 문제가 된 겁니다. 이 시스템을요. 이거를 왜냐하면 제가 정말 맘마이스에 나오니까 이런 소리까지 다 할 수 있지. 딴 데 가면은 이런 얘기까지 못 가요. 근데 물이 필요하다는 게 항상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제가 화가 나는 게 이거예요. 우리가 필요한 물로 따지면 우리는 물이 정말 항상 필요한 때가 아닙니다. 여름에는 우리가 여름에 물이 너무 많아서 미치겠어요. 홍수나고 막 미치겠어요. 봄에 막 모내기 하고 그럴 때는 모자라서 못 살겠어요. 겨울에는 뭐 조금 안 와도 상관은 없어요. 뭐 이런 식의 이게 다 달라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정교하게 이걸 세워 나가야 되는데 4대강 사업의 문제가 뭐냐면 똑같은 논리로 그냥 4개의 강에다가 똑같이 해버렸다. 거기서 피해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조금 무식한 질문 하나 드리자면 예를 들어 이제 예전에 댐이라는 게 있잖아요. 지금도 있지만 아주 큰 대규모 댐들이 있잖아요. 그것도 어쨌든 자연의 흐름을 막은 거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만약에 그러면 자연 상태로 두는 게 뭐 예를 들어 환경단체나 이런 데서 이제 주장하는 게 자연 상태로 강이 흘러가게 해야 된다는 건데 그럼 아예 댐도 다 없이 그냥 강을 우리가 뭐 수자원을 이용하지 않거나 뭐 그 방식으로 그냥 자연대로만 놔두는 게 최선이냐? 아니 이제 또 이제 그런 질문도 있어요. 그런 질문도 있는 게 홍준표 후보가 대선 때 그 소양댐 같은 경우에는 그 댐이 있는데 쪽쪽 안 나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는 솔직히 제가 대통령 후보였으면 그 앞에서 박살을 내는 건데. 아니 그 양반이 4, 5년 동안 계속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박살을 내는 건데. 그건 상류니까 그렇지. 그건 뭘 그래. 깨끗한 그러니까 댐은 원래 상수원 지역에다 만드는 거예요. 저쪽 상류에다 만드는 겁니다. 산 위에다. 그러니까 거기는
깨끗한 물을 보호하는 데만. 여러분 상수원 보호구역이라는 말은 다 들어보셨죠? 그건 뭐냐면 상수원은 저 높은 데다가 하기 때문에 그 주변에는 개발을 안 합니다. 공장 못 만들고 뭐 되도록이면 못하게 하고 그러는 오염원 거죠. 자체가 없군요. 거기에다가 댐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필요한 댐은 그리고 그 댐은 왜 만드냐면은 주로 인간이 쓰는 물을 하기 위해서 만듭니다. 마실 물. 우리가 지금 이게 다 마실 물은요. 이게 갑자기 제가 무슨 대단한 전문가처럼 저 사실 여기 전문가 아니거든요. 저는 도시 전문가거든요. 근데 그냥 요새 그냥 전문가가 돼버리는 식으로 얘기하는데 여러분들이 대한민국 국민들 중에서 한 5천만은 다 댐에 있는 물 먹고 살아요. 근데 1,000만 이 낙동강에 있는 사람들만 강에 있는 물 먹고 살아요. 그 녹조 있는 강. 제가 그래서 더 미치겠다는 거예요. 아니 니네는 강에 있는 물을 먹고 사는데 강물을 저렇게 망치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느냐. 딴 데도요. 영산강, 금강, 한강 다 상수원에 있는 거 거의 먹고 삽니다. 거의 다. 그러니까 상수원하고 그거하고는 그렇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댐이 전혀 필요 없다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어차피 물이 모자랄 때가 있으니까 모아두고 하는 건 필요한데 근데 가능하면 항상 댐이라는 거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지는 않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 4대강에다가 만들어 놓은 16개 보는 그중에 한 서너 개 빼놓고는 국제 기준으로는 다 댐입니다. 강에다 댐을 만든 거거든요. 강에다 댐을 만드는 이런 어리석은 짓은 안 해야 되는 거죠. 박수가 나와야 됩니다. 지금 박수 좀 재미나는 여러분들 재미없죠? 아니요. 재밌어요? 오늘 처음 듣는 얘기가 많아요. 사실 제가 뭐 뉴스 많이 모아 보는데 사실은 소양댐 얘기 나왔을 때 말문이 사실 탁 막혔고. 왜 막히는 그게 말이 안 되는 말도 안 되는 사람이 막말로 저렇게 하는데 정말 무식하긴 정말 짝이 없는. 좀 막말이 않게 무식하긴 짝이 없는. 자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무식해요. 무식해요. 정말 무식해요. 비타민 엔젤스는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유산균을 만들 수 있을까? 세계 1등 원료회사를 찾아 그중 제일 좋은 원료로 유산균을 만들자. 여러 논문과 인체 시험으로 장 건강에 유익함이 입증된 프로바이오틱스 비지. 인터넷 검색창에 프로바이오틱스 비지를 쳐보세요. 초기 비용, 세금 혜택, 감가상각, 보험료 할증? 차 타는데 뭐가 이렇게 복잡해? 이제 자동차 선택만 하십시오. 초기 비용에 고민 없이 편리하게 신차 노트가 도와드립니다. 전국 메이저 렌트 리스 업체 15군데와의 업무 제휴로 원하는 차종과 조건에 따라 최적화된 맞춤 견적서를 제시합니다. 이제는 복잡한 비용 걱정, 차량 관리 걱정 전부 신차 노트가 책임집니다. 승용차, SUV, 수입차, 법인 차량 원하는 차를 선택하고 월 렌탈료만 납부하세요. 검색창에 신차 노트를 검색하세요. 오늘은 첫 광고니까 여러 걸음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마시안샵 어떤 곳입니까? 우리가 물건 살 때요. 네. 어디가 물건이 좋은지, 어느 물건이 싼지 항상 비교 검색해 구입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귀찮고 피곤하고 힘들고 짜증나는 작업이죠. 그런데 대마시안샵은 말이에요. 검증된 우수한 제품을 모아서 인터넷 최저가보다 더 싸게 공급해주고 있어요. 비싸 보이는데요? 예, 이거는 소니 정품 헤드폰인데요. 인터넷 최저가보다 무려 26,100원이나 더 쌉니다. 아니 어떻게 그런 게 가능하죠? 저희 보신 적 없죠? 대마시안샵은 오늘도 저희 같은 애들을 쓰면서 최저가를 실현해내고 있습니다. 대마시안샵 소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쇼핑몰처럼 스마트폰을 구매하거나 판매하는 데 최적화되어 있는 애플리케이션 굿딜이 다시 돌아왔는데요. 김엄마 스마트폰 뭘로 샀어요? 제가요. 네. 아이폰으로 샀습니다. 아니. 어떤 루트를 통해서 샀냐고. 아유. 아이폰 샀대 아이폰. 방송국에서 왜 안 부르는지 알겠지? 알겠습니다. 예. 그렇군요.
길거리 가다가 대리점에서 휴지 잔뜩 준다고 그래서 이제 먹을 거 준다고 해서 산 거 아니에요 혹시? 네, 예. 그렇게 뭐 사실 수도 있습니다만 예. 이 굿딜을 이용하시면요 정말 여러분께 가장 최적의 조건으로 가장 또 비교해가면서 사실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애플리케이션이거든요. 예. 가장 저렴하게 가장 현명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이 굿딜이란 어플리케이션입니다. 앱스토어와 플레이스토어에서 굿딜 이렇게 검색하시고 다운받으시면 여러분 스마트폰 구입의 새로운 세계가 열리게 됩니다. 일각에서는 이번 4번째 감사를 하더라도 뭐 MB와 관련되는 어떠한 것도 나오지 않을 것이다. 나의 목숨을 걸겠다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아니 그분들의 희망사항이 뭐든지 간에 그 희망사항이 뭐든지 간에 우리는 해야 되는 일은 해야 되는 겁니다. 이건 뭐냐면은요. 저는 이거는 뭐 전문가라기보다도 정책에 관련된 사람으로서 그러니까 앞으로 어떤 대통령이 나오든 그런 종류의 정책 결정이 그런 식으로 거대한 거를 허위인 거를 많이 알면서도 그렇게 급속하게 이루어지면 절대로 안 됩니다. 예. 그거는 안 되기 때문에 이번에 이거를 기록으로라도 꼭 남겨놔야 되는 거죠. 예. 예상해보건데 어떤 정도의 감사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까? 왜 그런 걸 저한테 물어봐? 제가 감사해서 꼭 알고 싶은 거 3가지만 얘기를 할게요. 제가 평소에 이거는 왜냐하면 제가 너무너무 궁금해서 그래. 그러니까 궁금해서 그러니까 첫 번째는요. 왜 4대 사업이 그렇게 빠르게 4년 동안 일어날 수 있었는지 아십니까? 첫 번째. 예비 타당성 조사를 하나도 안 했어요. 모든 사업은 국책 사업은 500억 이상은 예비 타당성 조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이 맨날 예타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 예타는 보통 예타하는 데만 2년이 걸립니다. 그래서 보통 너무너무 귀찮아하고 예산 달라면 힘들어하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걸 어떻게 안 하고 했느냐? 국가재정법에 이거 여러분들 다 재미없어 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거. 국가재정법에 예타를 면제받을 수 있는 시행령의 부칙 사항이 있습니다. 부칙이 1, 2, 3, 4개가 있어요. 그 부칙에 요만하게 써놨어. 재예방 사업인 경우에는 예타를 면제할 수 있다. 요거 한 조항이에요. 아니 새로운 사업 아닙니까? 4대강 사업이? 그런데 그거를 누가 바꿨냐? 그러니까 모든 게 국회를 통과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예산 빼놓고. 이건 뭐냐 하면은 시행령은 국무총리가 국무회의에서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국무총리가 누구였느냐? 한동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가능했느냐? 그리고 진짜 그건 뭐냐면 이게 재해예방 사업이었느냐? 오히려 재창조 사업 아니었느냐?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절대적으로 감사해서 밝혀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뭐냐면은 자기들이 원하는 거를 하기 위해서 법도 아니고 국회에다 간 것도 아니고 시행령 하나 딱 요만한 거 하나 고쳐가지고 해치워 먹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밝혀내야 됩니다.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수자원공사를 왜 끌어들였느냐? 수자원공사는 연간 한 1,000억에서 1,500억 정도의 이익이 나는 회사예요. 물 팔아먹는 회사니까. 근데 여기다가 8조라고 하는 사업을 주로 보호 만드는 건데 8조를 그것도 니네들이 채권 발행해가지고 자체 사업으로 하라고 그래요. 수자원공사는 당연히 반대했을 거 아니겠어요. 그죠? 빚을 떠안는 거니까. 아니지 말도 안 되는 거지 그거 그렇죠. 하면은. 근데 그거를 하게끔 목을 비틀었어요. 그리고 이사들 바꿔가면서 이사회에서 결국은 하면서 뭐 국가경책조정회의에서 뭐 한 것도 있고 이게 어떻게 가능했느냐? 이거는요 위에서 비틀지 않으면 절대로 가능하지 않은 겁니다. 이런 거는 밝혀줘야 됩니다. 이게 뭐냐면은 국가 권력이 합당한 거를 포장을 하면서 나쁜 짓 하는 방법이거든. 전형적인 방법이거든요. 이사회 통하고 회의 통해서 하는 거. 이거 밝혀줘야 됩니다. 그다음 세 번째가 여기에 예비 타당성뿐만이 아니라 환경 영향 평가, 주변 환경 영향 평가가 대부분이 무시가 됐습니다. 이게 왜 그렇게 됐느냐?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예비 타당성 조사 22조 중에서 예비 타당성 조사를 한 게 뭐 하여튼 10%도 안 돼요. 그러니까 무지막지한 사업입니다. 이 무지막지한 게 어떻게 일어났느냐? 이거가 다 여러분들 다 생각해 보세요. 대통령 뜻이 그러셔서 그럴 겁니다. 아마 그게 제일 많을 걸. 그럴 걸요? 그지 않을까요? 네가 한 것이다. 다 내가 한 것이다.
지난번에 그 김어준의 뉴스 공장이라는 괴 프로그램에 나오셔가지고 그 뭐 유리방 이야기를 하시려다가 못했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어서 아니 하시려다 못한 게 아니라 제가 박근혜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 박근혜 위원을 딱 한 번 홀로 마주친 적이 있어요. 언제요? 딱 한 번. 딱 한 번 그게 여자 화장실 안에서 유리가 있는 자리였습니다. 여자 화장실 들어가면 앞에 유리가 있고 왜 화장 보시는 데 있잖아요. 그때도 거울을 바라보고 의원님 남자도 있습니다. 남자도 있어요. 예. 아 남자도 있는데 여자는 특히 이제 그게 저거 하는데 거기에 앉아서 화장하고 딱 거울 바라보시면서 화장하는 모습을 제가 목격을 한 건데 뭐 이해가 가요. 저는 뭐 그 심리가 이해는 갑니다. 그게 FTA 때 그때였나요? 그때 그렇습니다. 제가 그거를 갖다가 저기 트위터에다 올렸다가 뭐 엄청나게 또 욕 먹고 난리났죠. 근데 의원님 그 만약에 박근혜 씨하고 그렇게 마주치면 뭐 인사라도 합니까? 몽리라도? 아니 쟤는요. 그건 당연히 인사를 해야 되고요. 동료 의원이. 근데요. 제가 놀랐던 게 이거였어요. 제가 저는 처음부터 들어가질 않고 중간에 들어갔기 때문에 당연히 중간에 이제 여러분들 인사하고 그러잖아요. 그 하다못해 뭐 그때는 한나라당 사람들 와가지고 먼저 와서 인사하고 그래요. 근데 이분은 참 재밌어요. 이거를 악수를 하잖아요. 이게 뒤를 빼면서 악수를 해요. 참 신기하게 이 사람 참 신기하게 하고. 왜 뒤로 빼요? 아니 굉장히 이상해요. 하여튼간 악수를 하는데 이렇게 빼면서 악수를 해서 우리가 보통 모든 정치인들은 마치 자기가 굉장히 막 적극적인 힘주고 막 여자도 막 좀 그러잖아요. 근데 이렇게 손을 빼는 듯이 악수를 제가 굉장히 놀랐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제 손 빼는 빼려고. 손 빼는 게 뭐 그 장면 또 나중에 한번 잡히기도 했죠. 아마 버릇인가 봐. 자, 그런데 이제 그 유리방이라고 하면 청와대 관전의 자기 방. 거기다 유리를 쫙 깔았다. 거울을. 그것 때문에 좀 공사가 늦어졌다는 얘기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문재인 대통령 들어가야 하는데 못 들어가고 홍은동에서 출퇴근하는 일이 발생했던 게 유리방 때문이다. 거울방. 참나. 유리방이나 거울이나 뭐 그게 그거. 아예 다르죠. 다른 거예요. 하여튼 그 유리방이 있는 이유가 아니 근데 거울방이 제가 아직도 사진을 못 봤는데 거울방이 양면이 아니었다고 그래요. 사면에 있었다고 얘기를. 실제로도 저기 어디 영국인가요? 거기 저 순방 갔을 때도 그 호텔 방을 이렇게 거울로 쫙 이렇게 벽을 쳤다는 얘기도 있고. 사면이 거울이면 미치지 않나요? 아니 근데 사면이 거울인 건 좀 이상해. 양면이 거울인 것만 하더라도 대단한 거거든요. 사면 그걸 정확히 제가 못 봤으니까 나중에 제가 좀 더 리서치를 하고 그때 알려드릴게요. 근데 그 자기의 표현입니까 그게? 아니 뭐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뭐 거울아 이 세상에 누가 제일 예쁘니 이런 거 하기도 좋고. 내 주름이 더 생겼니 아니니 이번에 좀 효과가 있었니 뭐 이런 거 물어보기도 좋고 그렇겠지 뭐. 네. 요즘에 그 인사 아니 뭐 근데 제가 얘기하는 거는 함부로 껴들지 마라. 거울을 붙인다는 거를 그렇게 꼭 이상하게만 보지 마시라고. 제가 그래서 뉴스공장에서 했는데 우리 집 목욕탕에 거울 굉장히 큰 거울이 있어. 그거 가지고 뭐라 그러지 말라고요. 그 저희 취향이라고. 네. 그러니까 뭐. 알겠습니다. 예. 네, 그 요즘에 그 국토부 장관 김현미 의원 이제 후보자가 낙마하길 바란다는 얘기가 좀 있어요. 그 사람이 낙마해야 내가 국토부 장관으로 갈 수 있다. 이런 얘기 흘리고 다니신다는데 팩트입니까? 가장 크게 웃으신다. 아니 낙마를 도저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말이죠. 저는 배팅을 해도 되는 데다 배팅하지 안 되는 데다 배팅하지 않아요. 아 그래요? 절대로 낙마가 안 되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요. 지금 강경화 약간 불똥이 튀는데 조금만 한 이틀만 있으면 될 겁니다. 근데 이분은 국토부 장관으로서는 정말 훌륭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첫 여성 장관이라는 것도 당연히 우리 국토부도 깨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 점에서 또 우리 김현미 의원님이 저보다 훨씬 더 여성적이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우리 김현미 의원이 굉장히 깡이 좋아요. 깡이 있는 분이다. 엄청나 깡다고 대단해요. 그래서 절대로 왜냐하면 그 국토부 같은 데가요 전형적으로 이권하고 관련이 돼 있어가지고 그리고 뭐 왜냐하면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국토부 같은 데가 이렇게 굉장히 능력들이 뛰어난데 그 능력을
자기 자재로 자기네들을 위해서 쓰는데 아주 익숙한데요. 뭐 그런 내가 거기 하나만이 아니지만 그래서 자기네들이 저기 하면은 막 바깥으로 돌리기도 하고 별짓 다 하는 데거든요. 막 가끔 놀라고 듭니다. 우리 김현미 의원 절대로 안 속으실 거예요. 4대강 문제도 아주 시원하게 뚫고 가실 거고. 수자원 부분을 전반적으로 저기 환경부로 옮기기로 했기 때문에 이번에 정부 조직법 개정할 때 그렇게 되면은 저 4대강에 관련된 게 어떻게 될지는 그건 모르겠어요. 그건 좀 두고 봐야 되겠어요. 네. 우리 의원님은 유독 안경환 후보자에 대한 애정이 깊어 보이더라고요. 아니 뭐 이렇게 트위터나 이런 거 보니까 아주 조국 민정수석도 좋아해요. 그리고 김상조도 무지 좋아해요. 이번에 그 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안경환 후보자는 페미니스트다. 뭐 이런 글도 남기셨더라고요. 제가 정확하게 얘기한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경환 교수는 여전히 페미니스트, 휴머니스트, 모럴리스트다. 네. 제가 이제 그렇게 썼더니 뭐 난리들이 났어. 하여튼간에. 아유. 근데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안경환 교수는 뭐 처음 만난 것도 책을 통해서 만났고요. 그분이 쓰신 글들, 칼럼들 굉장히 많이 보고 그리고 인권위원장 가까이 본 적은 뭐 만난 적은 한두 번 정도밖에 안 되고요. 그러니까 조금 다른 양반이에요. 거기다 하나 뭐 영어 더 하려고 하면 로맨티스트입니다. 그분 굉장히. 그래서 감성이 조금 다른 분이라는 건 확실히 예전부터 알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통상적인 마초 같은 남자는 확실히 아니다. 그다음에 그렇다고 그래서 세상을 모르는 사람은 아니지만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감성을 좀 집어넣으려고 그러고 그거를 치유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다라는 정도는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이렇습니다.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없죠. 근데 저도 깜짝 놀랐는데 이번에 정말 왜냐하면 뭐 여러 가지가 있어서 또 그런 일이 있을 줄은 몰랐어요. 근데 이제 그런 경우에는 저도 뭐 그게 자료가 나오고 나서는 정확하게 저도 이렇게 저걸 했죠. 그거는 뭐냐면은 다른 장관이 아니고 법무부 장관이기 때문에 법무부 장관으로서는 이거는 하여튼간에 이거는 저기 자격이 사안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인간적인 왜냐하면 저는 그 장관 후보가 됐다고 그래서 완전히 인격 살인하는 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생 자체를 부정한다든지. 그리고 젊은 시절에 26살, 7살 시절에 뭐 무슨 일 때문에 생겼는지는 모르지만 그때 생겼던 과오를 가지고 지금 그 다음에 한 42년의 인생을 다 하는 거는 그 문제가 있다. 그러면 우리 이제 의원님께서 생각하는 저 법무부 장관이 있을까요? 요즘 뭐 트위터상에 많은 분들이 그거 올려서 흥미를 끌고 있더라고요. 글쎄, 저는 뭐 하여튼 뭐 더 센 사람만 왔으면 좋겠다. 아니 뭐 저는 그것밖에 없습니다. 자, 오늘 우리 오랜 시간 동안 우리 김진애 전 의원님과 함께했는데. 한 시간으로는 좀 모자란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좀 듣고 싶은 얘기들이 상당히 좀 많은데 다음에 또 나와달라 그러면 안 나오실 것 같네요, 느낌이. 그죠? 몰라요. 제가 또 한 달 쉬고 다음에 또 모시고 오겠습니다. 맞아요. 맘마께서 다시 나타나시면 저도 나타날게요. 감사합니다. 자,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분은요, 전 더불어민주당 김진애 전 의원님이었습니다. 큰 박수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